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날도 일본 만화를 보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기대감 없이 여성은 한국 드라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튀르키예인 여성의 사연을 각색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온 르네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원래는 일본 만화를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일본 만화를 찾아서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웹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그 드라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한 드라마는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며칠이 걸려서 드라마 24편을 모두 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무엇에 한번 빠지면 심각하게 빠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본 만화를 자주 봐서 아시아 문화에 익숙했지만 한국은 일본 옆에 있는 나라라는 게 믿어지지 않게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모두 키도 크고 예쁘고 멋졌고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장소들도 하나같이 멋졌어요. 열심히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한국어 듣는 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자막을 보면서 한국어를 따라했어요. 나중에 한국어를 잘 알게 된 다음에 알게 되었지만 자막과 한국어가 똑같은 뜻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대로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어를 따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는 뭐랄까 소리가 부드럽고 언어가 예쁘게 들렸어요. 마치 아름다운 노랫소리처럼 들려서 한국어를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국어를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알아봤는데 한 달 수강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고 해도 수강료는 너무 비쌌고 게다가 한국인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어서 발음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한 건 아니라도 열심히 드라마를 들으면서 따라해서 어떤 발음이 좋은 건지는 알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발음을 해서 놀랐습니다. 결국 저는 독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종이에 써서 온통 방에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혼자 말을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부모님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저는 대학의 무역 관련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여행사에서 한국에서 여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매너도 좋아서 가이드를 하는 게 편했어요. 질서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참 선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가이드를 하는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직원은 늘 울상을 지었어요. 이렇게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은 처음 일하며 가이드를 나가면 늘 사고가 터져서 중국어 공부를 한 걸 후회했어요. 그리고 참 좋았던 점이라면 튀르키예에 오는 한국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 덕분에 뜻하지 않게도 여러 곳에서 와서 일해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볼 수 있어서 제 한국어 실력은 더 좋아졌고 참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가와서 저는 한국으로 가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저는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라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녔고 한국어를 잘한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마냥 불가능할 줄 알았던 한국의 대기업 무역 업무 부서에 입사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던 날 부모님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힘들면 언제라도 돌아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여행사 사장님과 함께 한국을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한국에 와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은 언제 와도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인천공항을 보고선 이렇게 멋지고 깨끗한 공항은 처음이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온 저를 위해 6개월간지 낼 수 있는 집을 구해주셨어요. 무역회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신입사원으로서의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색함과 낯선 업무들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점차 회사의 분위기와 업무 흐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주로 동료들과의 인사와 업무 환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만나며 한국 회사의 문화와 업무 수행 방식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어요. 다들 외국인인 제가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무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회사의 주요 거래처와 상품에 대해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서툴기도 하고 잘못 이해해서 업무에 서실수도 많이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한국의 직장 선배들은 친절했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팀 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프로젝트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사회생활도 처음이었는데 한국의 회식 문화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한국은 개개인보다는 팀이 뭉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의 직장 문화 덕분인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회사 사람들과 깊이 친해졌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서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신기해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해진 다른 나라 친구와 함께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한국으로 여행 오실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사드렸어요. 우리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던 부모님은 딸 덕분에 비행기를 타본다고 좋아하셨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입국장에서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엄마 아빠 얼굴을 봐서 굉장히 기뻤어요. 엄마 아빠는 저에게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냐며 공항이 너무 크고 반짝거린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다면서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라면서 아주 놀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는 제가 핸드폰 어플로 예약한 택시로 향했어요. 아빠는 택시를 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유럽에서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걱정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택시는 여행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핸드폰 어플에 우리가 갈 곳까지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며 핸드폰을 보여드렸더니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한국이 사용하는 거냐며 놀라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택시다를 타고 들어갔는데 창밖을 구경하시던 엄마는 아파트라는 게 하나의 작은 도시 같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헬스클럽도 있고 카페도 있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내리셔서 아파트를 아래서 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살던 곳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부모님은 제가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여자 둘이 사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지저분하고 위험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더더욱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아파트 입구로 가서 저는 현관 출입문도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에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도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부드럽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집 앞에 가서 부모님께 도어락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지문 인식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라서 문화 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쇠를 안 쓰는 것에도 놀라셨는데 지문으로 문이 열린다는 말에 더 놀라셨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열쇠를 잊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거나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해서 불편한 데다가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한국은 정말 편리했어요. 부모님도 보시더니 너무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다고. 튀르키예에도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현관에 들어오신 부모님에게 한국에서는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라며 집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드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불을 켰는데 한국의 집은 저도 참 좋아하는 것 중 하나지만 조명이 정말 밝았어요. 아빠도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밝으냐고 신기해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보여드리면서 버튼을 누르면서 이걸 누르면 집 전체의 조명을 끄고 켤 수도 있다고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가스를 끄고 켤 수도 있고 가스비를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창가로 가셔서 밖을 보셨는데 너무 높아서 무섭다면서도 한국의 풍경을 보시며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으로 오신 부모님은 양문 냉장고를 보시더니 냉장고가 무척 크다고 놀라셨어요. 안을 열어보시더니 정말 탐나는 냉장고라고 하셨어요. 제가 부엌에 있는 수납장이며 오븐 같은 건 따로 산 게 아니어서 집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더니 너무 깔끔하고 보기도 예쁘다며 구경하셨어요. 멀리서 오신 부모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핸드폰의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이 도착했어요. 저는 음식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그 음식은 어디서 난 거냐고 하셨어요. 제가 핸드폰 어플로 주문한 거라고 했더니 한국은 음식을 배달해주는 편리한 나라구나 하면서 놀라셨어요. 식탁 위에 음식들을 하나하나 풀었더니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를 좋아하셨는데 주부로서 매일매일 장을 보고 음식을 차리는 일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부러워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하던 중에 한국은 겨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따뜻할 수 있냐며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부모님께 한국의 온돌 난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난방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주 따뜻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제 방으로 같이 가서 바닥에 앉아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은 엄마 아빠는 정말 바닥이 너무 따뜻하다면서 놀라셨어요. 엄마 아빠는 한국은 참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라서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차를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가서 차이로 차를 우렸어요. 튀르키예는 차이티가 유명했는데 저와 부모님 이 집에서 자주 마시던 차라서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를 잔에 담아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닥이 너무 따뜻하고 식사도 많이 하셔서 그만 한국의 따뜻함에 잠이 오신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온돌에 처음 왔을 때 바닥에 잠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아서 그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따뜻한 한국의 집에서 편하게 주무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다음날 쇼핑하러 갔어요. 엄마 아빠의 신발이 낡은 걸 보고는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바로 다음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한국 상품들이 다 좋아서 부모님께 옷과 신발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신 부모님은 한국은 옷도 너무 좋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백화점을 즐겁게 구경하는데 엄마는 진열대에 있는 운동화에 한눈에 반하셨는데 가격을 보시더니 갑자기 주저하셨어요. 저는 빨리 신어보라고 점원에게 엄마의 신발 사이즈를 말씀드렸어요. 점원이 신발을 가져왔고 엄마는 신발을 신었는데 착용감도 편하고 좋고 천도 고급스럽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빠에게도 운동화를 이것저것 신겨드리며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낡은 신발은 버리고 새로 운동화를 신고 쇼핑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좋은 한국의 제품들을 직접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도 딸이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선물도 해준다는 것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전자제품 판매장으로 갔어요. 핸드폰을 보러 가서 이것저것 보여드리면서 기능을 설명해 드렸는데 발전한 기술력이 너무 좋고 편리하다면서 놀라셨어요. 세계적으로 삼성 핸드폰이 좋은 걸로 유명해서 부모님의 오래된 핸드폰을 꼭 바꿔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사코 딸이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라고 받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은 사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를 생각하시는 부모님 마음에 감동하며 그 대신 마트로 가서 김밥 재료와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부모님에게 제가 맛있는 김밥과 고기를 구워드렸어요.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한국에서 한때를 보낼 수 있어서 추억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며칠 동안 서울의 다양한 곳을 여행했고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사드린 신발이 너무 좋다면서 다시 한번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힘을 내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르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흥미를 느끼게 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취업까지 한 르네 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효녀이네요. 열심히 일하시 그만큼 행복이 올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날만 되시길 기원할게요. 행복하시길.